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우리 현대기아, 삼성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미국 대통령, 집권당 민주당한테 야,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방 뺄 거야. 나 빼고 니네 내년 선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보기엔 내년에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손절치는 수준이에요. 이러다가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얼마나 주어 터질지 모르는데 지금 그래도 괜찮을 만큼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공개했는데요. 대부분 미국 전기차가 포함된 가운데 우리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에 있는 배터리나 들어가는 물질들이 50% 이상이 중국산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FTA가 돼 있는 국가에서 재련이나 정련했다라고 하는 증빙이 되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규정을 안 지켰다라는 이유로 우리 지금 신차 GV70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보조금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1,000만 원을 가격을 오히려 핸디캡을 줘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왜냐면 이제 지금 들어가는 GV80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규격이라서 중국제를 쓰고 있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직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손해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차도 우리나라 그 창원 쪽에서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실어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들어서 실어 보내는 운송비가 100만 원이 넘게 된다는 거지. 아니, 수백만 원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 가격을 들여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한국 배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국산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웠을 때 그때 갈아 끼겠다. 내가 GV70 1,000만 원 비싸게 팔게. 라고 할 수 있는 배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미국이 걸핏하면 상대국가 무역으로 그 관세 불공정 관행으로 시정 요구 보복 조치했던 불공정 무역으로 걸면서 맨날 들먹였던 게 있어요. 슈퍼 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 스스로 지들이 맨날 다른 나라들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이대던 그 법을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무역하라고 상대방한테는 얘기해놓고 자기네는 자기 진짜, 손해는 절대 안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은 일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규정을 맘대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조정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그 얘기는 해줬잖아. 이게 중국제 배터리 직접 수입해서 쓰지 말고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쓰면 원료가 중국계 50% 이상이더라도 한국은 미국하고 FTA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들어 오는 건 문제 안 삼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일본도 그 입장에서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일본도 지금 미국 안에 배터리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닛산 같은 회사가 수입 자동차 배터리를 씁니다. 근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닛산도 지금 똑같은 우리랑 같은 규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산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나 기아차나 닛산이 우리랑 똑같은 건데, 아까 얘기했었죠. 조건이 뭐죠? 재료가 중국산이라도
FTA를 맺은 국가 안에서 돼 있는 맺은 국가 안에서 만든 거는 봐주겠다는 거 아니야. 40% 이상 사용. 핵심 근데 광물. 중요한 건 일본하고 미국은 이러한 FTA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FTA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항 수혜가 되지만 일본은 FTA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특혜 조항으로 일본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 발표가 있기 3일 전에 미국하고 일본이 배터리에 관한 협정을 따로 맺었거든요. 지네들끼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심지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 배터리를 100% 갖다 쓰는데도 안 걸려요. 왜? 포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이 앞으로 100% 포드 거고 중국에서는 로열티만 받아가지고 자각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미국제로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라 라고 하면서 포드는 또 빼준 거예요. 아니 무슨 법을 네가 한동훈이야? 왜 멋대로 조절을 해갖고 네가 한동훈이 하고 싶은 대로 적용을 해서 니들 유리하는 대로 써먹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에서 장사 못하겠다. 나 멕시코로 갈란다. 카나다로 갈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랑 생산을 미국 안에다 다 한정해갖고 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에도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미국제 전기차 비싸서 못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라도 사서 써야 되잖아. 그럼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 미국이 형식 승인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니들이 수입해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전기차가 10만 불, 30만 불에도 팔려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만일에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뭐 10,000불도 안 할 가격에 만들어져야 그 나라에서는 구매되는 특성이 있잖아.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 가격에 맞춰서 싸구려 전기차들을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이미 기술이 공개가 돼 있어. 전기차 기본 플랫폼은. 배터리를 어디다 깔고 엔진을 어디다 깔고 각 모터를 어떻게 깔고 어떻게 구동하는가 이 원천 기술을 테슬라가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전기를 구동해서 돌아가는 구동장치만큼에 대해서는 이 특허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그 선택의 자유 중에 제일 비싼 게 배터리 가격인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배터리만큼은 미제를 써라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게 돈더미가 너무 크거든요. 1년에 수백조 원이거든. 이 배터리 자체로만 해도 세계 시장이. 이걸 독식하기 위해서 미국이 목리를 부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 각 나라들이 나 그러면 배터리 안 쓸래. 미제 배터리 안 쓸래. 우리가 만들어서 쓸래. 우리가 공장 지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제 배터리의 어떤 억압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 원료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배터리를 수요할 수 있는 이 소모처, 즉 전기차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기차를 기획하는 회사들은 이 모든 게 다 없습니다. 그리고 원료는 중국이 90%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은 한중일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공장을 세우려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공장을 돌리든 어쩌든지 간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로 해요. 공장을 다 새로 세워야 되니까. 돈 없어서 못하고 재료 없어서 못하고 기술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국가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지. 일단 재료 면에서 지금 전 세계가 독점하고 있는 리튬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발트 같은 주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중국이 원천 생산을 독점하던 추세가 점점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포스코 계열 기업들이나 앞으로 양극재 기업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나 재료 확대를 전 세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리튬이 칠레에서 가장 많이 났거든요. 칠레 리튬이나 아르헨티나 일부 그 볼리비아 이쪽에서 난 리튬은
중국이 선점을 해갖고 전부 다 독점을 했었어요. 그냥 구린, 이제 코발트라든지 뭐 이런 니켈 같은 것들은 아프리카 쪽에다 투자를 하고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리튬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광물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싸서 안 쳐다보다가 비싸다고 해서 뒤져보니까 어디 가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인도에서 세계 두 번째로 큰 게 나왔다고 하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세계 두 번째로 큰 게 나왔, 서로 두 번째래. 베트남에서도 지가 그만큼 나왔대요. 심지어 한국의 강원도, 강릉, 속초 이쪽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양이 있답니다. 매장량이 있대요. 그래요? 문제는 이걸 누가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한국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 돈이에요. 전기차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 이 돈을 대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살만이 형이, 민살만 형이. 살만이 형이 아니라니까 무함마드 형이라니까. 아, 그래. 그 살만이는 우리 식대로 부르는 거고. 살만이는 무함마드 형이. 그러니까 형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람코를 다 팔아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한국 기업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LG, 삼성, SK랑 같이 한다고 치면 내가 돈을 다 대주겠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지랄을 하는데 니네들이 그럼 대책이 있어? 니들이 시장이 있어, 기술이 있어, 재료가 있어,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반도체는 그게 좀 맥혀요. 왜냐면 수요처도 전부 미국에 몰빵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천 설계 기술이나 첨단 기술 안에서 워낙 미국이 싸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전기차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배터리 관련한 기술을 일본과 함께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삼극제, 이게 삼원극형 배터리에 대한 기술은 거의 우리가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고요. 생산시설이나 생산기술 자체를 완전히 실용화해서 앞서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배터리 3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딴 종류는 몰라도 배터리에서만큼은 절대 한국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대까지 계속 100% 공장을 돌려도 지금 받아놓은 수주를 소화를 못할 만큼의 물량을 이미 받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공장을 지으면 좋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미국이 보조금을 뭐 대주네 안 대주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야 네가 공장 지으면 내가 사채로 보증 없이 빌려줄게 라고 하는 무함마드 형의 보따리가 이미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낙점만 해주면 어느 국가든지 배터리와 전기차 중심 국가로 갈 수 있는 일종의 협업자를 한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을 조지고 SK를 조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지려고 해도 일단 성렬이가 힘이 없는 거고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가 자신감 있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GV70 지금 1년에 10,000대? 15,000대밖에 생산 안 해요, 현재. 전기차로 미국 안에. 근데 이미 그거는 선주문 다 끝났다고 합니다. 1,000만 원 비싸도 워낙 한국차가 품질이 좋으니까 내가 그거 살게! 라고 하는 거고, 일단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배터리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거 생산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갖고 미국에 있는 전기차 공장이랑 배터리 공장을 조기 준공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즉, 미국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미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반도체보다 앞으로 훨씬 더 유망한 한국의 수출 종목이자 전 세계를 사실상 석권할 수 있는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중국이 1위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삼극제가 아니라 양극제죠. 인산철을 쓰는 이 양극재, 이원계 배터리로 해갖고 평면 각 배터리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국내 시장, 국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국내 안에서 연간 15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각 배터리는 주력해서 지금 그동안 안 만들었거든? 왜냐면 이게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팔게 되면 이게 다 폐기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안 만들었는데 이제 가격이 싸니까 이것도 만들어주면 우리가 살게요 라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이제 앞으로 제조를 한대요. 이 각형 배터리까지. 대신에 한국에서 할 필요 없는 거죠. 저 동남아나 다른 국가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오염 위험이라든지 나중에 해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안 안고 해외에서 해외 공장을 통해갖고 각형 배터리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각형 배터리하고 중국이 만드는 각형 배터리하고는 기술력에서 10년 이상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점유율 자체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기술력이 한국 배터리 시장에는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대나 삼성이 이 경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정말 독립적으로 미국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경외무능함 내지는 외교적인 이런 또는 그 실권이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이 답답할 거예요. 네. 중재를 못 해줘. 경외 능력으로 갖고는.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똘똘한 우리 기업들이 경한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경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자본 있는 애들이. 모지리 같은 대통령이 있지만 경제만큼은 절대 망가뜨리지 말고 뭐 제2의 IMF 위기니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적자 위기니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거 믿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무역 적자가 수백억 쌓였으면 이게 다 수출 대기업이 낸 적자여야 돼. 그럼 이미 우리나라 현대기아, 삼성, LG는 망했어야 돼. 근데 안 망하고 있잖아. 전부 기업 실적을 어찌됐거나 적자 아닌 상태로 누리고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 수출을 80% 이상 대기업이 하는데 그 많은 적자를 누가 받냐는 거지. 그거는 회계사가 만든 거예요. 그 적자는 현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올 돈을 안 들어오고 안 나간 돈을 나갔다고 돈을 빼돌려서 장부 사기를 쳐서 이 지금에 있는 지금 경제 수치가 나오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만큼 위기였으면 가장 당사자인 현대삼성, LG가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LG는 벌써 저 1조 원이 넘는 수익만 1조 원이 넘는 클럽에 올라왔고 현대차는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삼성은 반도체 정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손해는 누가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 세무회가만 똑바로 하고 김앤장만 조지고 국세청이 됐든 기재부가 됐든 나서갖고 너희들 수출입이랑 매출한 거 해외 장부 전부 갖고 와서 까봐라고 조사 한 번만 하면 이거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